안녕하세요. 디어파 아카데미 AP 화학 강사 국성모입니다. 오늘은 AP 화학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토픽별 예시 문제 풀이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특히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들을 좀 다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풀이 방법과 그리고 접근법을 좀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먼저 봅시다. 일단 스토이키오메트리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스토이키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mole calculation이 제일 자주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AP MCQ 문제에서 가장 정말 자주 출제된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일단 우리한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카본 그리고 억시즌이 섞여 있는 카본 모노크사이드 또는 O2 몰리큘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가 A mixture of CO and O2 is placed in a container as shown above. A reaction occurs. reaction 일어나고 반응을 한대요. Forming CO2. Which of the following best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e box after the reaction has proceeded as completely as possible? 그럼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카본 모노크사이드와 O2 몰리큘이 최대한 반응을 하고 CO2 몰리큘을 프로듀스 하게 될 텐데 그때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남게 되는 친구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 첫 번째, 먼저 밸런스 이퀘이션 먼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CO와 O2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일단 CO2가 나오게 된다.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밸런싱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2, 코에피션트 2씩 일단 붙여줍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카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억시즌 오른쪽에 있는 억시즌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밸런싱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initially 몇 개의 molecules of the CO and O2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보니까 카본 모노크사이드 몰리큘이 4개 있고 O2 몰리큘이 3개 있죠? 그럼 일단은 4개 그리고 3개를 적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무엇이 남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조건 CO2 같은 프로덕트, 생성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세스 있죠.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항상 남아야 돼요. 반면 리미팅 리액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있겠죠. 리미팅 리액턴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전부 소모돼야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게 리미팅 리액턴트고 어떤 게 프로 액세스인지 먼저 판별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일단 몰값을 일단 4몰 그리고 3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개, 3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limiting reactant 그리고 excess를 구해주기 위해선 우리가 divided by coefficient로 일단 나눠줍시다. 그러면 얘는 coefficient 2고 얘는 1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2가 되고 그리고 얘는 3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coefficient를 이제 몰을 coefficient로 나눠줬을 때 나온 숫자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지. 그럼 딱 보니까 카본 모노크사이드의 몰값이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바로 리미팅 리액턴트가 되고 O2가 액세스가 된다는 것까지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몰을 코에피션트로 나눠준 행위 자체는 1회용이에요. 1회용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가차없이 지워줍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비카 테이블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주게 될 텐데 비카 테이블이라고 하면 before the reaction 그리고 change 그리고 after the reaction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before the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리액션이 시작하기 전에 과연 얘네들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3몰 그리고 3몰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션이 시작하기 전에 생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0을 씁시다. 그리고 여기서 리미팅 리액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0만큼 남아있어야 되니까 얘는 그냥 0이라고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더 샘플 셈을 할 수 있죠? 4몰이 얼만큼 사용돼야지 0몰이 되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4만큼 소모가 돼야지만 0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소모가 됐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생성이 된지를 우리가 적어줘야 되니까 리액턴트는 마이너스 프로덕트는 플러스라고 적읍시다. 그럼 여기서 change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molar coefficient를 따져봐야 돼요. 2대 1대 2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change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2 비율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4일 때 당연히 O2는 마이너스 2일 것이고 CO2는 2대 1대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더 샘플 해주면 되니까 1 그리고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O2는 한 개 존재를 할 것이고 CO2 같은 경우에는 토탈 4개만큼 프로듀스가 되는 거니까 O2가 1개 그리고 CO2가 4개 존재를 하는 다이어그램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카 테이블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잠시 퍼스 해두고 먼저 한번 제가 알려준 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일단은 바로 풀어볼게요. 지금도 H2라는 친구와 O2라는 친구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지금 H2O를 만든다라고 했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밸런스 이퀘이션 써줍시다. 그럼 먼저 얘가 이제 2가 될 것이고 얘도 2가 될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H와 옥시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H와 옥시전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밸런스 이퀘이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비카 테이블을 세워주셔야겠죠? 왜냐면 리액션이 모두 끝나고 completion 되고 과연 어떤 친구들이 얼만큼 많이 남아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before reaction H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O2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개 존재를 하니까 일단 4 쓰고 여기도 4 씁시다. 그리고 before reaction이기 때문에 product 같은 경우는 당연히 0이겠죠? 0 씁시다. 그리고 이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limiting reactant 그리고 excess를 먼저 determine 해줘야 돼요. 그럼 따라서 아까랑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number of the mole divided by the coefficient를 해준 뒤에 남은 숫자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여기서 작은 숫자가 당연히 limiting reactant가 되니까 일단 이 친구가 limiting reactant가 되니까 LR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O2는 숫자가 더 크니까 excess라고 씁시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덧셈 뺄셈 해주면 돼요. Limiting reactants will always be zero after the reaction because they'll be always consumed. 그래서 0이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chang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대 아니죠. 2대 1대 2 비율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소모가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4만큼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덧셈 뺄셈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O2가 2개 그리고 H2O가 4개가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똑같이 생긴 다이어그램 골라주면 되니까 정답 B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왔어요. 적어도 한 5년치 패스트 페이퍼를 보게 되면 적어도 한 네다섯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비카 테이블 좀 익숙해지고 어떻게 비카 테이블 써야 되는지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제 해설이랑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empirical formula인데 먼저 a sample of a compound that contains only the elements carbon, hydrogen, and nitrogen. 그럼 일단 carbon 그리고 hydrogen 그리고 nitrogen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일단 CXHY 그리고 NZ라고 쓸 거예요. 정확히 얘네가 몇 개 존재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얘네가 completely burnt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O2를 더해주게 되고 excess O2 그리고 followed by the product CO2 그리고 H2O 그리고 NO2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NO2까지 그냥 씁시다. 여기서는 뭐 밸런스 이퀘이션 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 CX, HY, NZ, XYZ 숫자를 모르니까. 그럼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 possible empirical formula of the compound is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이 친구의 empirical formula 구해줘야겠죠?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적고 우리가 반으로 가를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에다가 empirical formula를 한번 구해봅시다. empirical formula 구해주기 위해선 테이블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carbon, hydrogen, nitrogen 포함되어 있으니까 carbon, hydrogen, nitrogen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항상 mass divided by the molar mass equals mole이라고 테이블을 만들어준 다음에 carbon의 molar mas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eriodic 테이블 볼 수 있으니까 채워줍시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나이트로젠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number of the mole of the carbon, hydrogen, nitrogen 구해주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empirical formula of the compoun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몰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mass 값을 먼저 determine 해줘야 돼요. 그럼 mass of the carbon, hydrogen, nitrogen 어떻게 determine 하냐면 문제에서 제시해준 숫자를 사용해주면 되니까 일단 얘가 44g만큼 생성이 됐고 얘가 45g만큼 생성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둡시다. 그럼 지금 이 CO2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카본의 매스는 CXHYNZ 안에 들어있는 카본의 매스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카본이 없죠? 여기에 있었던 카본이 온전하게 전부 다 트랜스fer 돼서 CO2에 있는 카본의 매스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H 있죠? 하이드로젠 매스 얘는 CXHYNZ 안에 들어있는 H의 매스와 동일할 거예요. 다른데 마찬가지로 H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카본의 매스를 먼저 구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CO2의 매스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CO2가 전체 44g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곱할 거예요. 무엇을 곱할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CO2 전체 매스에서
카본의 매스 값만 쏙 빼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토탈 전체 CO2의 몰럴 매스를 분모값에 두고 우리가 쏙 빼주고 싶은 카본의 몰럴 매스를 일단 분자값에 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매스에다가 토탈 몰럴 매스 분의 카본의 몰럴 매스를 해주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카본의 매스 값만 우리가 쏙 빼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명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얘는 44라는 몰럴 매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approximately 뭐 정확히는 12.01이지만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12g만큼 존재를 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카본의 매스 값 채웠으니까 오른쪽 테이블로 가서 카본 매스 채워줍시다. 그 다음엔 뭐 캘큘레이터를 좀 써야 될 거긴 한데 그 다음에는 H2O의 매스인 45g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H의 매스 값만 쏙 빼서 구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도 total H2O의 몰럴 매스 분의 H2O 안에 들어있는 H의 몰럴 매스를 분자값에 두고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total 몰럴 매스는 approximately 그냥 18이라고 쓸게요. 정확히는 18.0인데 그리고 분자값에 들어가는 H의 몰럴 매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이에요. approximately.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H의 개수가 두 개니까 정확히 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45 곱하기 18분의 2를 해주게 되면 일단은 H의 매스 값을 우리가 쏙 빼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두고 구해보게 되면 얘는 정확히 H는 5g이라고 일단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5g이라고 적읍시다. 그럼 우리가 H의 매스 값도 구했으니까 5g이라고 적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N의 매스 값을 구해주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몰 값을 통해서 비율 값을 알아낼 수 있으니 당연히 임페리컬 포뮬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이트로젠의 매스 값을 구해주기 위해선 무조건 NO2의 매스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안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냐? 일단 가진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12 divided by 12.01 approximately 1 나오게 될 것이고 5 divided by 1.01 approximately 5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무조건 카본 그리고 하이드로젠의 비율값은 1대 5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 보기를 봅시다.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카본 그리고 하이드로젠 비율값이 1대 2고 2번은 1대 5고 C번은 2대 5고 그리고 D번은 3대 3이에요. 즉 1대 1이겠죠? 1대 1이라고 씁시다. 얘네들의 비율값을 보고 카본 그리고 하이드로젠의 비율을 1대 5로 맞춰져 있는 친구를 그대로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장 적합한 정답, 될 수 있는 정답은 B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NO2의 매스를 모르고 나이트로젠의 매스 값을 굳이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empirical formula 좀 combustion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여기 스킬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항상 특정한 어떤 컴파운드 안에 들어있는 애텀의 매스 값을 쏙 빼서 구하고 싶은 거면 전체 몰럴 매스 분의 우리가 쏙 빼서 구해주고 싶은 애텀의 몰럴 매스를 전체 매스에다 곱해주게 되면 그 친구의 매스 값을 우리가 쏙 빼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스킬이었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문제였죠?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question 3. 이제 FRQ로 넘어가 볼게요. FRQ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주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여러분들 정확히 풀이법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A student investigate the gas behavior using a rigid cylinder with a movable piston of negligible mass, as shown in the diagram above. The cylinder contains 0.325 mole of O2, 뭐 oxygen molecule. 그리고 A번, a cylinder has a volume of 7.95L, 그리고 25 degrees Celsius, 그리고 1 atm.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alculate the density of the O2 in gram per liter under these conditions라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를 딱 먼저 보시고 항상 이런 스토이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딱 보고 얘는 볼륨이죠, liter. 얘는 temperature니까 일단 T 적고 얘는 ATM, pressure예요. 어차피 AP 화학에서 pressure, volume 그리고 temperature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PV equals nRT 공식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PV equals nRT 공식을 활용해주기 위해선 일단 pressure, volume, number of mole, gas constant 그리고 temperature 쓰시고 여기에 올바른 숫자를 그냥 기입을 해볼게요. 일단 1 atm pressure, volume 값은 항상 리터로 계산돼야 되니까 7.95리터 그대로 작성해주시고
템퍼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켈빈 템퍼처로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273을 더해줌으로써 298 켈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프레셔 값을 ATM으로 작성해줬다면 여러분들 데이터북에 받을 거예요. gas constant value를 0.08206으로 항상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number of the mole 값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모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서 일단 density를 구해줘야 되니까 일단 density는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를 일단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V equals nRT 다 채워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PV equals nRT에 알맞은 숫자를 기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 곱하기 7.9 equals number of the mole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몰 값으로 쓰시고 0.08206 곱하기 298 켈빈이다라고 먼저 씁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몰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몰 값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 이 친구는 분자 값에 그대로 두면 될 것이고 0.08206 곱하기 298을 분모 값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넘겨서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계산기를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제가 한번 구해봤더니 얘가 몇이 나오냐면 정확히 0.325몰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0.325몰이 나왔으니까 일단 몰 값을 구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density예요. 그럼 density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는 mass divided by the volume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 유닛을 보게 되면 gram per liter죠. mass divided by volume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mass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고 볼륨 값은 뭐 여전히 나와 있죠. 문제에서 7.95리터라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매스 값을 우선적으로 구해줘야지만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했냐? 몰 값을 구했어요. 그럼 몰 값을 구했고 O2라고 일단 스테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매스를 구해주기 위해선 number of the mole of O2 times the molar mass of O2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매스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 몰 값은 0.325몰 곱하기 molar mass는 O2 32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32를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10.4 g이 나오게 될 것이고 10.4 g을 그대로 위에 density equation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10.4 divided by 7.95를 해주시게 되면 정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31 얘는 gram per liter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에서 제공해준 그냥 숫자들을 보고 어떤 공식을 활용해줘야 되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안목 정도는 좀 길러주셔야 되니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에서 제공해준 숫자를 보고 아, 이 공식을 써야겠구나. 일단 바로 판단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그럼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equilibrium인데 equilibriu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된 유형 중에서 KSP, solubility product constant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볼게요. A Lewis electron dot diagram of the oxalate ion C2O4 2- is shown. A1 identified hybridization of the valence orbitals of either carbon atom in the oxalate ion. 그럼 여기서 hybridization 타입을 determine 해줘야 되니까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그럼 먼저 hybridization 타입을 determine 해주기 위해선 제일 먼저 carbon, because we're focusing on carbon atom. carbon atom의 electron domain 개수를 파악해주면 돼요. electron domain이라고 하면 carbon 주변에 존재하는 electron 덩어리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그럼 얘 electron domain 몇 개냐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일단 3 쓰시고 여기서 hybridization 타입을 determine 하기 위해선 그냥 마이너스 1만 붙여주시고 나오게 된 숫자를 그냥 SP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SP2. 뭐 또는 3 electron domain이기 때문에 s orbital 1개 그리고 p orbital 2개로 이루어져 있는 hybridized orbital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sp2가 꼭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sp2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번 silver oxalate Ag2C2O4 is slightly soluble in water. The value of KSP for Ag2C2O4 is 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먼저 KSP value를 state를 해줬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 1번 Write the expression for the solubility product constant KSP for Ag2C2O4. 그럼 KSP에 대한 expression은 먼저 Ag2, C2O4가 어떻게 dissociate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얘는 메탈 부분인 Ag+가 먼저 dissociate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followed by
C2O4 2-, which is oxalate ion dissociate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Ag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존재하니까 2Ag 플러스라고 꼭 명심을 해줘야겠죠? 그럼 먼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항상 KSP에 대한 expression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얘네들의 concentration 값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Ag 플러스 그리고 C2O4 2-라고 적어주되 문제가 있죠? coefficient는 무조건 power로 올라가야 돼요. 몇 승인지. 그럼 Ag 플러스가 일단 2승이다라고 적어줍시다. 그럼 이렇게 일단 KSP expression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몇이냐면 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실제 정답에서는 그냥 요 expression 요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2번 봅시다. Calculate the molar solubility of Ag2C2O4 in neutral distilled water. 그럼 molar solubility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정확히 1리터에 dissolve 할 때 얼마나 몇 몰을 dissolve를 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그대로 일단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molar solubility를 그냥 S라고 씁시다. 뭐 일반적으로 molar solubility를 우리가 S라고 쓰긴 해요. 그래서 일단 S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지금 1대 2대 1 비율로 dissociate 하기 때문에 얘는 2S가 될 것이고 얘는 S가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dissociation equation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 2S, S 이 coefficient를 보시고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은 정말 쉬워요. 괜히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 KSP에 대한 expression 세워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써먹으라고 세워주라고 했겠죠? 그럼 따라서 2S 그리고 S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로 그대로 그냥 가져갑시다. 가져와서 AG 플러스 자리에다가 2S 넣어주시고 C2O4 2- 자리에다가 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몇이냐? 얘가 지금 KSP 값이니까 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지금부터는 그냥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4S의 제곱 곱하기 S. 그럼 얘를 뭐 재정리해서 4S의 세제곱이 되겠죠? 4S의 세제곱은 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작성해 주신 다음에 S의 세제곱은 뭐 4분의 5.40 곱하기 10의 12승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마지막으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요 3승을 그냥 이런 식으로 루트 3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계산기 써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KSP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얘네들이 녹는 이퀘이션 있죠? equilibrium 이퀘이션 먼저 적어주시고 그 밑에 KSP를 그냥 똑같이 그대로 apply를 하듯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문제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MCQ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KS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풀어보고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 봅시다. A 1-liter solution of AgNO3 and PbNO3 has Ag plus concentration of 이만큼 그리고 Pb2 plus concentration 이만큼이 존재를 한대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고 Ag2SO4 그리고 PbSO4에 대한 KSP가 나왔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 Ag2SO4 얘가 dissociate 하면 당연히 2Ag 플러스 그리고 SO4 2-가 될 것이고 만약에 PbSO4가 dissociate 하게 되면 얘는 Pb2 플러스 그리고 SO4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일단 작성해 줍시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KSP 공식 바로 지르고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Ag 플러스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SO4 2-의 1승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KSP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시고 얘는 Pb2 플러스 그리고 얘는 SO4 2-를 곱하면 되겠죠. 뭐 얘는 파워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코에피션트가 전부 다 1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따로따로 놓고 볼 거니까 이 KSP가 몇이냐.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8승 아니죠? 8승. 얘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단 둡시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 0.001 mole sample of K2SO4 is added to the solution이에요. 1리터 솔루션. 그럼 정확히 0.001몰 얘가 1리터에 들어간 거니까 어차피 0.001몰이 바로 concentration 되는 거예요. mole divided by volume 해주게 되면 concentration이니까 어차피 1리터기 때문에
어차피 뭐 equals concentration 되겠죠? 그래서 K2SO4 안에는 몇 mol of SO4 2-가 존재를 하냐? 얘는 0.001 mol of SO4 2-가 이 안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때 과연 Ag2SO4, PbSO4 중에서 뭐가 precipitate 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가 precipitate 하냐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면 이것만 명심해 두시면 돼요. 바로 reaction quotient Q 값을 계산해줘야 돼요. 그럼 reaction quotient Q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차피 KSP에 대한 공식과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Q equals 얘를 그대로 여기다 작성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Q 값을 구해주기 위해선 당연히 얘네들의 concentration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봅시다. 일단 0.001mol of SO4 2-가 더해지는 거니까 SO4 같은 경우에는 0.001mol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는 mol per dm cube겠죠? 뭐 molar concentration. 그리고 Ag plus 같은 경우에는 몇 있냐면 concentration of the Ag plus가 0.02molar 있대요. 그럼 일단은 0.02molar 있다라고 하고 당연히 얘는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PB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0.001만큼 존재를 한대요. 0.001이라고 씁시다. 얘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주게 되면 우리의 Q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먼저 계산해봅시다. 0.02 곱하기 0.001 해주시게 되면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이 되냐면 0.001 곱하기 0.001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계산기를 그냥 쓰세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두 개를 구해놨으니까 과연 어떤 게 precipitate 한지를 구해주기 위해선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Q값과 KSB 값을 비교해줘야 돼요. 과연 누가 더 큰지. 그럼 봅시다. 일단 비교해주기 전에 우리가 리액션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그려주시게 되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먼저 위에 거를 먼저 봅시다. Q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KSP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죠?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Q값이 찍히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서 바로 KSP가 찍히게 될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일단 씁시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Q는 항상 KSP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것만 일단 알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퀘이션이 뭐였었냐면 이 이퀘이션이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씁시다. Q가 KSP를 따라가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야 돼요. 리액션 자체가.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리액션이 시프트를 되는 과정 속에서 Ag2SO4가 더 많이 녹는다는 거죠. 더 많이 녹아서 Ag 플러스랑 SO4 2-로 dissociate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더 많이 녹으니까 precipitation이 안 생기겠죠? 따라서 Q값이랑 KSP를 항상 이렇게 타임라인에 딱 비교를 해두시고 만약에 Q값이 KS값보다 작으면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equilibrium forward reaction이 favored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precipitate가 안 생기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Ag2S4 will not precipitate. No precipitate라고 할게요. 그냥 pp라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 PbS4를 먼저 봅시다. 얘를 지워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얘를 갖다 놓을게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KSP랑 Q값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줘야 되니까 Q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여기에 Q값 KSP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면 더 작으니까 왼쪽에 존재를 하겠죠? 요렇게. 그럼 얘는 항상 Q값은 KSP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 했으니 무조건 얘는 reverse reaction으로 shift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왼쪽으로 shift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solid state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물에 녹아 있었던 PB2 플러스랑 SO4 2-가 다시 결합하게 되면서 오히려 precipitation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PbSO4 같은 경우에는 지금 Q값이 KSP보다 크니까 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PbSO4가 무조건 precipitate 돼야 돼요. 그럼 따라서 얘는 precipitate 일어난다. yes라고 적읍시다. 그럼 지금은 일단 보기에서 제일 적합한 정답은 C번 되겠죠. Only PbSO4 will precipitate.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유용한 풀이법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Q값 구해주고 KS값 구해주고 뭐 구해주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보는 거 비교해주고 그 다음 리액션 타임라인에 찍고 그 다음에 항상 Q가 KSP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question 7 볼게요. 오케이, acid and base.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일단 a 2-molar concentration solution of an unknown monoprotic weak acid HZ is close to 12% ionized래요. Which of the following mathematical expression can be used to obtain the most accurate estimate of the acid ionization constant Ka of HZ using this information? 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weak acid가 ionize가 될 때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볼게요. HZ라는 것은 monoprotic acid라고 하니까 H 플러스가 한 개 dissociate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weak acid이기 때문에 얘는 equilibrium sign이 establish가 될 것이고 H 플러스랑 Z 마이너스로 dissociate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비카 테이블 기억나죠? before, change, after. 먼저 얘가 처음에 2몰럴만큼 존재를 했고 당연히 H 플러스랑 Z 마이너스는 0몰럴만큼 존재를 하겠죠? 이때 얼마만큼 아이오나이즈가 되는지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12%만큼 아이오나이즈가 되는 거니까 2의 12%는 몇이냐면 0.24예요. 그럼 정확히 얘는 마이너스 0.24만큼 컨슘이 된다는 거죠. ionize.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대 1대 1이기 때문에 0.24 그리고 0.24 쓰시면 돼요. 1대 1대 1, 얘도 1대 1대 1. 이렇게. 그 다음에는 더 샘플 셈 해주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정확히 계산을 다 안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0.24 쓰시고 얘는 0.24 그리고 얘도 0.24를 쓸게요. 그 다음에 acid dissociation constant Ka에 대한 expression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product의 concentration divided by reactant의 concentration 해줘야겠죠? 이때 요 값을 사용해줘야 돼요 항상. after the reaction, dissociation 모두 끝나고 남은 값. 일단 분 자값은 0.24 그리고 0.24가 될 거예요. 합쳐서 0.24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0.24의 제곱. 네, 그리고 분모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2-0.24라고 쓰고 그 다음에 끝난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만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거랑 동일한 친구들을 여기다 찾아서 골라주시면 되니까 제일 적합한 정답이 뭔지를 봅시다. 일단 2 마이너스 얘는 0.12 곱하기 2가 되겠죠? 요 분모값. 그리고 분자값은 0.12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적합한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살짝 조금 다르게 익스프레션 되겠지만 뭐 얘를 뭐 뜯어가지고 0.12 곱하기 2, 뭐 0.24 아니면 0.12 곱하기 2, 얘는 0.24니까 어차피 뭐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Ka에 대한 익스프레션 그리고 weak acid가 dissociate 할 때 항상 뭐 이런 식으로 ionize가 된다. 요거를 비카 테이블로 그냥 세워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문제죠.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예,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Next, the student investigate the acid-base behavior of malic acid. The student notes that malic acid is a diprotic acid. The following two acid dissociation processes that occur are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equations. 이때 F번 먼저 봅시다. 1번 Calculate the pKa2 value for the HC4H2 of 4-9. 그럼 여기서 이 친구의 pKa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사실 너무 쉽죠? pKa는 당연히 적어보게 되면 로그 10에다가 Ka를 씌워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씌워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봅시다. 뭐 제가 그냥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교해 봤더니 얘는 6.07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pKa 정답은 6.0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G번을 봅시다. G번이 일단 핵심의 문제고 이 문제를 보게 되면 A buffer solution with a pH of 7 is prepared using this ion which is this one이죠. 그리고 this ion. 이 친구죠. 그럼 지금 얘가 weak acid이고 얘가 weak acid의 conjugate base예요. 그렇기 때문에 weak acid conjugate base가 similar amount로 존재를 할 때 무조건 buffer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acidic buffer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weak acid를 사용해줬으니까 이때 calculate the ratio of the weak acid and its conjugate base.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무엇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냐?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잘 봐요. 버퍼의 pH 값이 주어졌으니까
buffer pH를 구하는 equation 먼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pH of the weak acid buffer 있죠? 뭐 acidic buffer. 얘를 구해주기 위해선 pKa 플러스 로그 10의 분모값에는 weak acid의 concentration 그리고 분자값에는 conjugate base의 concentration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제공해준 pH7이 바로 일단 버퍼의 pH가 될 것이고 pKa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우리가 괜히 구해놓은 게 아니겠죠? 6.07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줍시다. 그럼 여기서 레이시오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 친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니까 일단 7 냅두고 6.07을 그냥 넘겨서 계산해보게 되면 7 마이너스 6.07 얘는 0.93 되겠죠? 그럼 0.93 equals 로그 10의 conjugate base의 concentration divided by weak acid의 concentration. Okay, therefore 얘를 딱 쏙 빼서 구해주고 싶은 거니까 얘는 10 to the power of 0.93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ratio, 즉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10에 얘는 0.93승 해주게 되면 정답은 8.5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